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 영상을 찍을 건데요. 바로 요즘 성행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탁이나 구매 대행이나 이런 형태로 쇼핑몰 판매를 하고 계시면 이런 합의금 장사에 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구매대행 대량 등록 프로그램 혹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지식재산권 신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국내 도매매나 도매국에서 물건을 위탁받아서 파시는 분들도 이런 합의금 장사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매매나 도매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도 어쨌든 중국에 있는 거를 번역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데들은 많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냥 공급처에서 줬으니까 도매국이나 도매매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사용하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걸리게 되면 공급자나 판매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신고를 받았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 4분이나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은 국내 위탁하시는 분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에 걸렸고, 나머지 3분은 구매대행 수동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 돌리시는 분,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지재권 신고를 당했는데, 신고한 변호사가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매대행업 오래 하시고 이 온라인 쇼핑몰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분 이름을 아실 거예요. 대구에 계신 분이고 성이 사로 시작해요. 이 정도만 들으시면 느낌 오시는 분은 있을 텐데, 이 합의금 장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저작권 사진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저작권 침해한 그런 사이트를 알아내고, 그거를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가진 업체한테 알려주고, 또 이 사람과 이 변호사를 연결시켜 줘가지고 거기에서 신고를 하게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형태예요. 물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거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맞는데, 이분들이 하는 행위가 되게 악랄한 게, 원래 이런 합의금 장사가 아닌 기존의 업체들은 상표권, 지재권을 누군가 어겼으면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서 경고를 해요. 이 상표권을 혹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내려라. 그러면 그렇게 내려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경고가 없이 바로 신고를 해요. 바로 형사 고소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형사 고소를 넣으면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가요. 그럼 되게 사람들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한 순간 여기서 지게 되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내고 전과자도 돼요. 경제사범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전화를 합니다. 합의금을 250에서 150을 내라. 이제 이 신고를 받은 사람들은 합의를 하자니 합의금이 너무 비싸고, 합의를 안 하자니 이제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막 많이 버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물건 하나도 안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혹은 1개, 2개, 3개 이렇게 파신 분이에요. 왜 제 주위에 신고 당하신 분들도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 주위 지인분들이 4분이나 당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 방법이나 이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자료를 찾던 중에 이 사로 시작하는 변호사님한테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이름을 못 밝히는 이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봐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못 밝히는데, 제 카페에 오시면 어디인지 이름을 밝혀 놓을게요. 원래는 제가 공익 목적으로 명예훼손 벌금 낼 각오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제 카페에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에서 30명이 한 카페에 모여가지고 신고 당했다고 그런 내용을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악행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넣었고 지금 진정서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국민청원을 넣어도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신고당한 온라인 판매자들이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모인 사연들을 읽어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정말 많아요. 이 합의금을 낼 돈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펑펑 울었다. 그리고 제목이 저 이제 전과자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올라오고, 이제 이분들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과자 되기 싫으니까 합의금을 내고 합의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글들을 읽어보고 나니까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호사를 한번 만났어요. 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았는데, 물론 이 변호사를 써도 이 사건을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지식재산권 침해를 한 게 맞다면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러면 이제 죗값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변호사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경각심이라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변호사를 뭐 선임하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한 명 소송 맞는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 싸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합의금이 뭐 150이고 벌금이 100만 원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뭐 700만 원, 800만 원 그러면 솔직히 그냥 벌금을 내거나 합의하고 말잖아요, 누구나. 근데 또 웃긴 게 형사고소가 들어온 거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기면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겨도 그냥 돈이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알고 그 변호사는 지금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한 300 정도면은 제가 다 부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으니까 그동안 제가 유튜브로 번 수익이랑 정모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비용을 내가 감당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4분 변호사를 맡는 건 얼마냐 물어봤더니 원래는 각각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대요. 제가 되게 지금까지 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걸 느꼈는데, 형사고소를 했으면 이 지역마다 재판을 하기 때문에 4명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사는 가능한데. 그래서 각각 재판할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한 명씩 늘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정말 착하고 좋은 일 하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770만 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770만 원에 4명의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770만 원을 다 부담하면 좋겠지만 제가 걸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저도 사람이니까 770만 원을 제가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각각 그 신고 당하신 분들한테 이게 질 수도 있다, 질 확률이 더 높은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당하면은 앞으로 구매 대행하거나 위탁하시는 분들이 계속 피해자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각각 신고 당하신 분들이 100만 원씩 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에 제가 나머지 비용을 내고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완전 합의금 장사인 게 티가 나는 게, 제가 이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진짜 막 신고하는 게 들통났어요. 자, 왜 그러냐면 최고소 한 장을 보면은 레츠 슬림이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신고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 증거 사진이라고 캡처해서 보내온 게 레츠 스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다 싶어서 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신고를 넣은 거고, 이거를 캐치를 못했으면 똑같이 벌금 내고 합의금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 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으면 꼭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어겼는지 뭘 어겼는지. 더군다나 이 레츠 스킨은 아예 상표권자가 달라요. 진짜 막 프로그램 통해서 이 그림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림 이미지로 찾아가지고 레츠 슬림이랑 레츠 스킨이랑 건 완전히 다른데도 그냥 그 사진 비슷하니까 캡처해가지고 신고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받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보통은 중국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업체가 변호사랑 함께 우리를 신고해요. 그러면서 이 독점 회사는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독점 계약을 맺었고 이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지금 중국 판매자한테 있는 거지, 그 한국 업체가 그 중국 업체랑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권의 권리까지 이양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작권의 권리까지 이양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최고소에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모두 이 네 분 걸 봐도 다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중국 애들이랑 보통 상의 없이 지금 막 신고를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권리를 이양받았다고 하면서 신고를 한 건데, 그러면 이양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상표권자가 이 독점 계약 회사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쪽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침해 신고 당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뭐 변호사에 선임해서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제 카페에 지식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게시판을 하나 만들 테니까 지식재산권 신고 당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피해를 받는지 이런 거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제 카페에 올려주세요.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선례로 남아서 앞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선의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도 구매대행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런 일을 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목적도 있어요. 모두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모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